자, 여러분 오늘 그동안 이제 단속적으로 미국 소식을 이제 자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일요일이고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 그동안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전부 다 전체 조감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앞으로 미국 소식을 들을 때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연방정부를 비롯해 계획을 어떻게 시도하고 있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트루스 소셜을 보게 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18시간 전에 쓰여진 건데 제가 취임 첫날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경력 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공무원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 공무원은 일정 정책 경력으로 분류되어 최고 수준의 행동과 성과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영원하니까 행정부가 새로 등장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새 행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고 비토를 하거나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공무원이 대통령의 정책적 이익을 정지하기를 거부하거나 부패한 행동을 하는 경우 더 이상 직업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며 연방정부가 마침내 기업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를 건절하고 연방인력의 책임성을 구현해야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개혁을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료제가 융성해 가지고 대통령도 관료제 하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4년 머물다 가지만 관료들은 영원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무원은 영원하니까. 이 트럼프 정부의 개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료제를 개혁하는 거하고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부패를 건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주제들이 다 어려운 겁니다. 이 어려운 것을 정치적 혁명을 걸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관료제를 개혁해야겠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야겠다. 대통령은 4년짜리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연방 경력직 직원들이 많을 겁니다. 새로운 공무원 규정을 도입해 가지고 정책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력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권을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력 공무원은 스케줄 폴리시 커리어로 분류되어서 높은 수준의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들거나 부패 행위에 연루되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계획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료제를 개혁하는 겁니다. 연방 공무원의 직무를 대통령의 정책 목표에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이거는 관료적 저항이나 정책 실행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시도로 보인다. 행정권 강화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를 방해한다고 여기는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고 이것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스케줄 F와 유사한 맥락이고 부패 건절 부패나 비효율적인 공무원을 제거함으로써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의도다. 모두가 다 터프한 이야기인 겁니다. 쉽지가 않으네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투쟁 역량이 강한 사람 같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나라에 반드시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방의 적들이죠. 노동조합들, 민주당들, 법원들, 언론들이 전부가 떠드는 겁니다. 안 된다고. 행정부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연방정부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승부수인 거죠. 이 발언은 트럼프 일기 때 추진했던 스케줄 F 행정명령 2020년과 유사하고 그리고 경력직 직원들에는 공무원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충돌할 수가 있고 노동조합은 뭡니까? 밥줄이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격렬하게 이런 반발하겠습니까?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우니까 더 여러분들 거기다 불을 부추기고 그래서 참 힘든 고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제4의 권력이 연방관료제라고 보는 겁니다. 연방관료제. 제4의 권력이다 이러면 대통령을 갖고 노는 겁니다. 연방관료제를 제4의 권력으로 간주하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권력을 분산시켜서 자기 지배화에 두려고 하는 거죠. 단일 행정권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대통령 권한이 너무 취약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뭐 거의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 효율부처 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연방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기간을 축소하고 연방 공무원을 동결하고 DEI 프로그램 종결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겁니다. 이민정책, 감세 및 경제정책, 사회적 정책, 에너지 환경정책 전부 다 여러분들 개혁 노선을 지향하는 거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국경장벽 건설, 출생 시민권 제한 이게 다 이민정책의 핵심적인 겁니다. 세금 감면, 대규모 관세 부과, 사회적 정책 미국에는 남자 여자 두 가지 성만 있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에너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파리기후 협정 탈퇴, 환경규제 완화, 가솔린 갤런당 4달러에 3달러 하락 일기에 시행착오를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밀어붙이는 겁니다. 제 눈에는 모든 정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우파적 정책이고 미국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인데 주변에 전부 다 반대하는 거죠. 민주당, 언론, 특히 언론들, 대학의 이름들, 교수들 제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감세하고 금리 낮추고 남부국경 엄격하게 이런 관리하고 트랜스젠더 같은 이름들 배격하고 석유 많이 이름들 개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장 초기를 제공한 것이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우파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프로젝트 2025라는 것을 올렸고 그것 중에 상당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틀을 알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 오해나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 4월 18일까지 발령된 이그젝티브 오더 행정명령이 129개인 겁니다. 129개. 129개의 2호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정리정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 개혁, 이민 및 국경 안보, 그다음에 경제 및 규제 완화, 감세,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와 관련된 결별, 석탄 석유 채굴 확대,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반대, 여성 스포츠에 여러분들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군복무도 금지하고, 교육부 폐지, 무슨 성별 이데올로기에 관한 각종 커리큘럼 자금 지원 중단,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과감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반발하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이런 반발하는 거죠. 다행히 여러분들 적은 차이로 상하원에서 여러분들 공화당이 조금 앞서기 때문에 일단 2026년까지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죠. 이제 이런 연방 공무원에 관련된 개혁 때문에 4,000개 직책이 정치적 임명직으로 여러분들 전환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반대를 하겠죠. 그나마 방해물도 많습니다. 대규모 추방이 이제 법원에서 많이 제동이 걸리니까 개혁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처럼 이렇게 거대한 그런 조직들은 더더욱 힘들겠죠. 우리나라에 해야 될 일이라 거의 비싼 겁니다. 하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자, 이 정책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